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라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라면 인생을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라면 스프와 물의 온도에 대한 연관관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갈 건데요. 보통은 스프를 먼저 끓여야지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간다. 그럼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요? 물의 온도를 재보니까 지금 100.3도, 100.4도죠. 스프를 하나 놓고 다시 재봤더니까 100.7도, 8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스프를 하나 더 넣어봤더니까요. 100.9도에서 101도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0.5도 정도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폴더폰이 접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은 사실상 라면의 면발의 길이가 반으로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냉면을 반으로 자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면발을 자르는 게 싫으신 분은 이렇게 결을 따라 가지고 자르시게 될 경우에는 옆면을 보시면 접힌 부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의 길이를 길게 하시려면 저렇게 자르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짧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자르시면은 작은 폴더 모양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면을 짧게 만드는 쪼개는 방법이고요. 수평으로 쪼개는 것, 마지막으로는 결을 따라서 자르는 게 이 면의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처음은 이제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쪽파를 사용해가지고 쪽파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대충 자른 쪽파를 넣어가지고 이 녀석을 기름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뽑으시면서 파를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파향을 주고 씹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1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간장을 1큰술 넣어주시고 굴소스를 1작은술, 그리고 식초를 1작은술, 설탕도 1작은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분 30초를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라면의 익힘 정도는 언제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조금 퍼지는 걸 좋아하시면 3분 이상 삶으셔도 되고요. 훨씬 더 꼬들한 걸 원하시면 2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념에 비비듯이 해주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양념에 비비실 때는 꼭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번엔 스몰 파로 해봤으니까 이번엔 라지 파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대파를 송송송송송송 썰어주신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팬에다가 식용유를 3큰술을 넣고 파를 몽땅 넣어가지고 파기름을 내면서 파를 조금 녹진하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라면 스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 스프 절반 넣으시고 간장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을 넣어서 마치 양념장을 만들듯이 이 파가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도록 잘 섞어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2분 30초 끓여준 면을 다시 넣어주고 파에다가 열심히 비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비는 과정 중에는 꼭 불을 꺼주시고 팬에 남은 열로 만으로 볶아주셔야 너무 짜지 않게 된다는 거. 파를 위에다가 가지런히 뿌려주시면은 조금 더 인스타각이 이쁘게 나오니까요. 혹시라도 찍으실 분들은 이렇게 위에다가 토핑을 모두 다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이쁘게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 특유의 향과 달콤한 양념이 마음에 드는 그런 거였고요. 자, 다음은 양파를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소세지를 자를 건데요. 소세지는 문어발 모양으로 자를 겁니다. 문어는 다리가 많지만 이 소세지는 다리가 4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르시냐면은 위에 살짝 남겨주시고 십자 모양으로 컷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하나를 둘러주시고 그 다음 채썬 양파와 소세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가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훨씬 더 달콤하고 녹진한 라면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요건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고, 양파가 아삭함을 원하시면은 1분 정도만 볶으시다가 여기다가 물을 한 컵 200ml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고 남은 스프 절반과 케첩 3큰술을 넣어가지고 졸여줄 건데요. 약간 소야볶음 같은 형태로 졸아질 때까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센 불에서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 30초 동안 끓인 라면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넣어서 마치 라볶이를 끓이듯이 소스를 졸이면서 한 1분 정도 더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조리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군요. 바닥을 슥슥슥슥 문질러 보셨을 때 소스가 거의 없어가지고 마치 라볶이처럼 되면은 맨 마지막에 깨를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리는 양배추와 당근 그리고 양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베이컨이 있다면 가져와 주시면 됐습니다. 물론 집에 베이컨이 없다면 좀 전에 쓰신 그냥 소세지를 쓰십시오. 잘라보시면 안쪽이 핑크색인 건 똑같으니까 뭐 비슷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베이컨을 잘게 썰어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양배추도 잘라주시고 양파도 잘라주시고 당근을 잘라주시는데 당근은 조금 양이 많군요. 절반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녀석도 얇게 마치 김밥이 들어가는 녀석의 굵기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에다가 기름 하나를 둘러주시고요. 당근부터 합시다. 왜냐하면 당근이 가장 늦게 익고 가장 사고뭉치이기 때문에 이 녀석부터 익혀줘야 되고요. 당근이 어느 정도
물렁물렁해졌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나머지 것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이 언제 물렁해지냐고요? 그건 드셔보시면 압니다. 베이컨과 양파가 노릇노릇해졌을 때 양배추를 넣고요. 소스를 만들어 줍시다. 오른쪽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양배추가 어느 정도 녹진하게 익어갔을 때 소스를 넣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짝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양념이에요. 단짠이 핵심인 녀석이라서 드셔보셨을 때 조금 달 수가 있어요. 내가 단 걸 조금 싫어하시는 분은 설탕을 1큰술이 아니라 1작은술로 바꿔주시면 적절할 겁니다. 중국 요리 중에 차오맨식의 양념을 한 방식이라서 차오맨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그런 라면이 되겠습니다. 단짠 짭조름하고 아삭아삭한 채소들이 어울리는 그런 볶음 라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에 많이 돌았던 그 쿠지라이식 라면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레시피들은 하나같이 조금 뻑뻑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촉촉하게 나오는 쿠지라이식 라면이 좋을 것 같아서 물을 2컵을 넣고 스프 반 개를 넣고 물 2컵이 끓으면은 여기다가 라면을 넣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고 2분을 익혀주시면은 2분 뒤에 면이 살짝 풀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펼쳐주신 다음에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계란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치즈를 뿌려주시고요. 다시 뚜껑을 닫아야겠죠? 뚜껑을 닫은 상태로 1분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닥에 어느 정도 국물이 남아있는 쿠지라이식 라면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 뻑뻑한 거는 먹었을 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노른자 흥건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녀석과 같이 섞어가지고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반볶음 라면. 자, 이번에는 집에 채소가 많을 때 할 수 있는 채소 라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같은 녀석들 있으시면 그냥 잘라주시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하나 두르신 뒤에 양배추를 넣고 볶아지는 사이에 소스를 만들게요. 이번에 돈가스 소스 2개와 굴소스 하나를 넣을 겁니다. 가끔 이제 집에 돈가스를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은 배달했을 때 같이 오는 돈가스 소스를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라면이에요. 양배추가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 물 2큰술을 넣고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넣고 다시 볶아주시면 돼요. 약간 이시국풍의 야키소바 냄새가 나는 그런 라면인데요. 배달되어 온 소스를 사용하시기에 적절하고 집에 돈가스 소스가 있으시면은 약간 새콤하고 독특한 그런 맛이 나는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물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프레이크를 넣고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그 다음에 치킨 스톡 1작은술을 넣겠습니다. 라면을 넣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떡국떡을 넣고 있는데 한 20알 정도 넣었습니다. 떡볶이 떡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드는 건 뭐냐면은 간장 떡볶이 라면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2분이 지난 뒤에 펼쳐주신 다음에 떡이 익고 라면이 다 익을 때까지 졸여가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3분 정도 총 조리 시간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간장 떡볶이와 라볶이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라면이 나오고요. 자, 다음은 조금 독특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 1컵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야채 스프를 2큰술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 녀석을 잘 섞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라면 스프 반 개 또는 1개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짭짤한 걸 좋아하시면 하나를 다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잘 섞어주신 다음에 끓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채 스프 안에 있는 성분으로 인해서 우유만 넣으셔도 굉장히 꾸덕꾸덕한 저런 크림 소스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준비해주신 라면만 넣어가지고 볶아 드시면은 약간 크림 파스타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의 라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투움바 파스타 만드는 거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투움바 파스타에 관심 있으시면 그 영상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림 라면 완성한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라면인데요. 이 녀석은 닭다리살입니다.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저의 최애캐의 닭다리살 되겠고요. 기름 없이 그냥 구워주시면 됩니다. 닭기름이 나오는 동안 고추를 2개 정도 잘라주고요. 한 1분 30초 정도 센 불에서 가열해주시면 이제 닭껍질에서 기름이 나와서 아주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겁니다. 구워진 닭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자르시면 되고요. 물론 저 한 조각을 다 한 입에 드실 수 있으면 굳이 안 자르셔도 된다는 거. 닭고기가 거의 다 익어갈 때쯤에 잘라놓은 고추를 넣어주시고요. 계란 하나를 넣어가지고 스크램블 하는 방식으로 잘게 쪼개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여기다가 물 1컵을 부어주고 끓일 거예요. 지금 부모인 닭과 자식인 계란이 만나가지고 가족탕이 되어버렸는데 너무나 열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뿌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넣고 있는 건 치킨 스톡 1작은술이에요. 이 녀석을 넣어서 예전에 나온 그 라면 중에 꼬꼬면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 녀석하고 거의 흡사한 맛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숙주를 넣어서 숙주를 넣은 상태에서 굳이 들고 볶기를 안 해주셔도 괜찮고 그냥 남아있는
잔열로 살짝만 익히셔서 숨죽이게 한 다음에 아삭아삭감이 남아있는 상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숙주로 인해서 해장에도 굉장히 괜찮고요. 깔끔하면서 맵지 않고 적당한 맛이 나오는 그런 치킨 라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면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주로 볶음 요리를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라면 생활을 조금이나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